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지를 확인한 결과 기업의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전월 대비 37만 건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인력은 20만 명 늘어난 330만 명으로 5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고용시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현재 금리를 올릴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2월 인하 여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며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하는 지속 가능한 경로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CB 정책위원이자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로버트 홀츠만이 12월 12일로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에 이루어진 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데이터로 볼 때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수입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이며 그 영향의 정도는 트럼프가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불법 원유를 해외 시장으로 운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그림자 선단 기업 35개와 선박에 제재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인도, 홍콩, 마셜제도, 파나마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제재로 이들 기업들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미국 내 기관, 기업들은 이들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외교부는 지난 10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란이 발표한 핵 활동 확대에 따라 이란 석유 부문에 새로운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원유 감산 기조 연장 기대감에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자발적 추가 감산에 대한 점진적인 되돌림을 1월부터 진행할지 그 여부인데요. 만약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된다면 1월부터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매월 550만 배럴씩 증가해 감산 되돌림이 종료되는 내년 12월까지 총 6,600만 배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전 세계 공급량 대비 하루 평균 2%가량에 해당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4명의 오펙 플러스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원유 감산 기조를 내년 1분기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라크의 감산 준수율 증가, 브렌트유 가격 하락,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나스닥과 또 S&P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상계엄령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다우는 하락을 하면서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ADP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고요. 고서비스업 PMI와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2월 처음으로 뵙네요. 자, 어제 저녁에 참 어수선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자, 어제 야간 국내 옵션 5%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했어요. 오늘은 1.6% 정도 일단 하락 마감이 됐지만, 자, 그래도 염려했던 이벤트가 빨리 조속히 마무리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어제는 우리나라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저 미국 3대 지수는 계속 연일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 참 너무나도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많이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자, 희망을 걸어 보시고요. 그죠? 11월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알찬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해 왔고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미리 들어오십시오. 앞에 자막 보시고 미리 들어오시면 제가 알찬 정보 1시간 전혀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면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이든 또 국내 선물이든 이렇게 선물의 경우에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또 양방향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기법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 그 노하우 아낌없이 풀어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내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 힘차게 또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장 전에 21,453포인트까지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개장 전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 21,453포인트를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권인 0.78% 정도 상승한 21,4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려가 있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오늘 지금 아까 엔화를 좀 봤는데 한 151 초반대까지 와서 네. 자, 어제 저번 주까지면 150 밑에 148 후반대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그때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 잠깐 볼게요. 오른쪽. 자, 우리가 8월 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근데 결국엔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 시대로 종료를 시켰죠. 종료를 시킨 게 이제 7월 31일입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자, 7월 30일 날 0.25%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야, 이거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죠. 이제 빨리 회복을 시켰죠. 물론 이제 엘렌이 일본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세가 다 무너져. 빨리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또 상황이 달라요. 지금 상황은. 왜 그러느냐? 자,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미국 자민당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 독재를 이제 했던 그 몇십 년의 세월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원인은 뭐였죠? 결국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수입 물가가 뛰는 바람에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일본 사람들 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왼쪽 또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이게 CPI입니다. CPI. 자, 일단 예측치가 2달 연속 10월 달에도 조금 0.1% 조금 높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도 0.1% 높게 나왔어요. 2달 연속 높게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에다가 BOJ 총리가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왜?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때는 뭐 엘렌 때문에 말을 들었는데, 자, 뭐 언제까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자, 근데 공교로운 게 있습니다. 어떤 공교로운 게 있냐면요. 자, 12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마지막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희한한 게 또 희한해요.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는 이런 희한한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자, 금리 결정은 12월 19일 날 일본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네. 네네. 자, 거기다가 또 CPI도 또 12월 19일 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위에다가 한 얘기가 전제 조건을 깔았죠. 어떤 전제 조건을 깔았죠? 미국이 FOMC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거나 올릴 수 있다. 전제 조건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만 제2차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또 재현될 여지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안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좀 다행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엔화가 151로 다시 이제 150 초반대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연말에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와서 좀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는 또 미국이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이 부분에 또 따라서 달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미국이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동결할 거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쪽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열세는 뭐 원로 이사도 얘기를 했고, 네네. 또 내일 새벽 3시 45분인가요? 또 연준 또 그 파월이 뭐 대담이 있어요. 네네. 자, 그 사람도 뭐 제가 보기엔 연준도 똑같은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어제 졸트가 나왔고 오늘 민간 고용 나왔지만 이제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결국엔 실업률하고 비농업이죠. 자,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주 하이라이트 또 있죠. 마지막 넘어야 될 산 CPI, PPI가 있죠. 그거까지 다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11월 달엔 어떻습니까? 전체로 만장일치로 0.25%를 내렸단 말이에요. 조금의 잡음은 있었지만, 자, 근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골디락스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인하해도 되고, 상당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번 주에 어떤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베이지북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베이지북을 잘 보셔야 이제 향후 어때 우리가 매매 방향이 정해지겠죠. 자, 근데 오늘 시간 가져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니까 내일 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베이지북을 전격해부를 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농장급어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어떤 나스닥의 추세 향방이 결정지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비농장급여는 자, 저번에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2K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 하리케인이 두 번 한 번 와서 그 전화 응답률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허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허수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엔 결국에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자, 높게 나온다는 역으로 따지면 뭡니까? 자, 제가 어제 졸트 보고 온 소문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고용이 너무 튼튼한 거죠. 자, 고용이 튼튼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데이터를 보고 어제 매매하셨던 분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결국엔 빅세븐,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것들이 상승을 하는 바람에 나스닥이 또 고점을 한번 찍어줬죠. 자, 근데 아까 ADP는 어떻습니까? 오늘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또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내일 비농장 일단 예상치가 좋게 나옵니다. 예상치보다 우리가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지금 ADB처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 자, 실업률 일단 저번에 4.1%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상치는 4.2%가 나온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안 좋은 거죠. 그럼 일단 비농음은 좋고 실업률은 또 안 좋아요. 그럼 시장에 되게 혼돈스럽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걸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발표가 나고 바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나스닥이. 자, 근데 한 30분 한번 째려보세요, 차트를. 왜? 어제 같은 졸트 같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30분 지켜보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정말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갑작스레 막 뛰어드는 그런 돌발적인 매매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농업까지 좀 좋게 나와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타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자, 이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S&P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해주면 12월에 여지없이 산타 랠리가 왔어요. 1996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작년에도 산타 랠리가 왔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만 잘 넘어가주면 우리 중시도 훈풍이 불겠죠. 그러니까 훈풍이 부니까 우리 화이팅 해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운 좀 내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베이지북 그리고 이번 주 고용지표 또 다음 주 물가지표까지 잘 확인을 해보고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의 전략은 천명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매매에 뛰어드시기보다는 30분 정도 관망하시다가 그 이후에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요, 또 국내 선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선물도 좀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어제 6시간 동안의 성렬천하라고 해야 할까요? 네, 아무튼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시장이 지금 공포에 떠는 모습인데 선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당분간은 이제 국내 선물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요? 네, 당분간. 네. 아무래도 어수선하죠. 지금 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S&P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뭐 이상한 이벤트, 우리나라 뭐 강등을 한다, 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사태가 진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뭐 최대한 뭐 서포트를 한다 그러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어떤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럼 역으로 따지면 뭡니까? 자, 지금 냉정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유동성도 말라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황이? 매수로 우상향하기엔 좀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럼 현금 확보를 하시고, 자, 파생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해지 상품이죠. 해지 상품. 해지 상품이니까 그거 잠깐 쉬어가는. 자, 소나기는 오면 피해야지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맞을 필요 없잖아요. 독감 걸리잖아요. 겨울에. 독감 걸리면 또 병원 입원해야 되고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되는 파생, 국내 선물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어제 5%까지 빠졌다가 오늘 조금 하락폭을 만회했지만 연말까지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주식 쉬어가시면서 국내 선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 국내 선물 잘 모르겠다. 그럼 천명한테 오십시오. 앞에 자막 보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까지 국내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타점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하는지는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그 전략은 똑같으니까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개장 전에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vesting.com에 따르면 또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네,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현재 7개 지표가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매수로 봐도 될까요? 예, 오늘도 뭐 연이어서 매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아까 중위적 ADP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감소가 됐죠. 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명분. 그러면 지수는 호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이따 11시 45분하고 12시에 PMI 관련 중요 지표가 있어요. 특히 12시에 ISM 서비스 PMI가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일단은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12시가 지금 뭐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매매를 할 걸로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 시향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오늘 갭 상승을 했죠. 완전 엄청난 갭 상승을 했어요. 붕 떴죠, 붕 떴죠, 그죠?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밑꼬리가 거의 없어요. 윗꼬리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밑꼬리 조금 달고 계속 몸통이 커지는 아주 전형적인 양봉의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 끝이 어디 있는, 어디가 마지막 종착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전 전월, 지금 연고점을 또 찍었잖아요. 그래서 연고점을 또 찍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선다. 단 만약에 12시에 그죠? 자, 일단은 ISM 서비스 PMI는 저번보다 일단 예상치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저번에 8월 올라 똑같죠. 서비스 PMI 조금 안 좋다고 해서 NK의 트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이게 떨어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 PMI도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준다면 오늘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여지가 있겠다 말씀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또 있죠. 빅7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장주 테슬라, 엔비디아. 그것도 동반 매수로 같이 투세를 이어간다면 오늘 안전빵으로 나스닥은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분봉은 21420까지 한번 모든 거는 되돌림을 줄 수밖에 없죠. 모든 건 되돌림. 자, 21420에서 21420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5일선이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하면서 나머지 장기 이평선이죠. 20, 60, 뭐 120 등등등등.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향을 정확히 하고 있죠. 그럴 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 시간대가 20시부터 지금 20시부터 22시죠. 22시 30분까지 거의 상당 시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우상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1420까지 되돌림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줬을 때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실 것을 강조드릴게요. 대신 변동폭은 셀 수 있다. 왜? 너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 4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패턴을 봤을 때 양봉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만 지금 진입하시는 건 아니고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 12시 이후에 그 이후에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21,420포인트까지 지지를 해준다면 되돌림이 돌아온다면 그때 짧게 수익을 내시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개장 이후에 또 의견이 바뀌시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감산 조치가 내년 1분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자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은 원유 재고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면서 11시 13분경에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11시 2분경에는 70.34달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0.49% 정도 상승한 70.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크루드 오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금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5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그리고 오실레이터와 ROC, 브렌베어 파워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왜 매수일까요? 자, 오늘 이제 아까 뭐 시장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오펙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연장을 감산 조치도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뭐 이제 오펙에서도 지금 뭐 내년 경제 전망치를 그렇게 썩 좋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대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적으로는 일단은 상승을 하는데 뭐 상승폭도 뭐 상당히 제한적이죠. 지금 보시더라도 항상 지금 뭐 항상 68달러, 70달러, 72달러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횡보하고 있죠. 자, 오펙 플러스가 어쨌든 4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당선이 되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무조건 화석연료 엄청나게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깰 거예요. 자, 근데 다 그게 바로 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캐라 회사한테 얘기해서 바로 되는 건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제 관망하는 차원에서 오펙 플러스 4월까지 연장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엔 패권을 안 뺏기고 싶은 거죠. 그죠? 미국과도 우리도 같이 팔아먹는다. 뭐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본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뭐 72달러하고 68달러 사이에서 계속 벌써 거의 한 달이 넘게 계속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70달러 어제 일본 종가 시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자, 일본이나 뭐 캔들이나 어떤 캔들을 쓰시더라도 종가 시가라는 어떤 그 캔들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종가 시가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는 오늘 상승을 갈 수 있는 어떤 캔들사 기술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상방을 일단 보고 자, 진입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좀 이따 0시 30분에 또 공교롭게 이렇게 또 저거 있죠. 네? 원유 제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움직일 흐름을 좀 보시면서 조금 쉬시면서 좀 가는 필요가 있겠다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자, 70점 빵빵해서 70.10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되돌림을 줬다. 그죠? 되돌림을 줬다가 올라가 준다면 일단 MIT 익절, 일단 40틱 익절이 확정이 됐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0틱을 익정이 확정됐을 때 MIT 익절 한 2틱 정도 걸어 놓으시고 그렇게 추세를 따라가시면서 수익을 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대신 꺾인 밀어넣기 익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70에서 70.1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요. 되돌림해서 받고 올라간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40틱 정도. 네, 40틱에서 만약 더 이상 올라가면 그 추세대로 올라가면 MIT 익절을 잡아놓고 계속 추세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 분석상 오늘 매수 사인을 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매수이나 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70달러에서 70.1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 쪽으로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골드는 시간 관계상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현재 둘 다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네요. 왜 매도일까요, 마스터님? 자,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뭐 이제 이 안전 자산이죠. 이 골드는 그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아직 뭐 대외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제 106달러 초반대까지 왔는데 다 106달러 중반대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골드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전혀 매력을 못 추고 지금 12월 달 월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밑꼬리는 좀 달리고 있지만 정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없죠. 저번 달에 너무나도 지금 뭐 큰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만약에 여기 종가 그러니까 11월 달 종가가 2681입니다. 2681. 자, 2681을 지금 못 넘고 있죠. 2681을 못 넘으면 12월 달에도 장이 안 좋게 흘러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그죠? 2677 정도, 2677에서 76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야 돼요. 그때 20, 30 정도 수익 내고 빠질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개장 이후에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지금 보니까요. 0.61% 정도 지금 상승 중인데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 계속해서 유지할까요? 그렇죠. 계속 매수세로 일단은 지표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반대로 나와준다면 그죠? 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변곡점이 21400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간 자리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2140 종에서 지지를 해주면 매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대신 오늘 무지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짧게 한 4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할 때 21420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리 들어가신 분들 한 40틱 수익을 냈고요.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게 좋은 겁니다.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내다가 괜히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21400이 변곡점이다. 지지받으면 매수, 저항받으면 매도. 그렇게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나스닥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21,400포인트가 변곡점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를 받게 되면 매수, 저항을 받게 되면 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대응하시는 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3% 조금 더 상승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아까도 동일합니다. 7010 7020 사이에 지지해주면 요거 20, 30 정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2시에 발표가 있는데 조금 미리 들어가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리 들어가셔서 20, 30 정도.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누가 봐도 딱 우상향을 하고 있죠. 추세선 딱 꺼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모든 캔들이 그 다음에 우상향 또 이평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지금 차트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들어가서 미리 전에 들어가서 빨리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딱 70.20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70.20이 한 몇 분 정도 지지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5분봉 한 두 번은 보세요. 5분봉으로 두 그래서 번. 35분에서 여기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음봉 나오면 안 되죠. 35분에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고요.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고 한 번 더 기다렸다가 40분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0.10이나 20선에서 5분봉으로 두 번 정도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번 진입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골드는 0.3% 정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아까랑 똑같은 전략이신가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2677에서 저항 받아주면, 그죠? 어느 고점은 온 것 같아요. 2677 정도의 저항 받아주면 이것도 수익을 좀 짧게 내서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677달러 저항을 받아준다면 오늘은 짧게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들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네,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한테 정말 꿀팁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이다 보니 항상 아쉬운 게 이걸 좀 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네. 못 드리는 게 좀 안쓰럽지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뭐 앞에 자막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떤 운만 바라고 하는 매매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켜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낚시할 수 있는 낚싯대만 던져드리는 거지 낚시라는 건 여러분들이죠. 자, 이왕이면 좋은 낚싯대가 좋겠죠. 자, 좋은 낚싯대 1000명이 갖고 있으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꼭 들어와서 좋은 기법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쵸? 자, 단타 매매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단타 내면 어려워요. 그 장타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법을 좀 알고 싶어요.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자, 1학년에서 6학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타 매매를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요, 매물대. 자, 매물대라는 건 뭐예요? 매물대. 자, 매물대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세력가들이 매도 포지션에 있든 매수 포지션에 있든 어떤 일정한 자리에다가 딱 거기다가 돈을 다 쉽게 해서 속된 말로 몰빵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지력이 저항받으면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게 바로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단타 매매가 됐든 장타가 됐든 수익을 낼 수가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가격이 하락을 하면 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상승을 하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것만 또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자, 쌍바닥, 쌍봉을 같이 사용을 하면 수익의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매물대 쌍봉이 나와지면 저항이 돼서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쌍바닥이 되면 지지선이 돼서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매물대 안에 이런 패턴들이 반드시 출현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물대 이런 패턴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가짜 매물대죠. 그때는 무조건 막 우격 다짐 하면 안 돼요. 이런 패턴이 안 나오면 이건 가짜 매물대구나. 그래서 스킵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 매물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겠다. 그거 절대로 이거 3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캔들선이에요. 캔들선. 자, 캔들선. 자, 제가 5일선을 저는 캔들선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캔들선은 우리가 반드시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 왜 각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꺾이거나 이렇게 매수 매도가 되겠죠. 자, 꺾일 때 여기에 캔들이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착을.
자, 여기 걸쳐 있거나 이렇게 걸쳐 있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아직도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동평균선 5일선, 5일 동안 만들어 일주일간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캔들은 어떻게 5분봉이 됐든 3분봉이 됐든 뭐 등등등 됐든 어떻게든 5일선보다는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늦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캔들선을 보면서 여기에 캔들이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캔들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 네 가지 규칙을 일단 이해를 하고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요즘에 너무 복잡하죠. 변동성 구간 엄청나게 나오죠, 요즘에. 그죠? 자, 요즘에 뭐 오전에 우리 항생을 우리가 시청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항생 하다 보면 뭐 지난주부터 난리 났죠. 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뭐 널뛰기 장이에요. 그죠? 그만큼 어려운 장이에요. 그럼 변동성 구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세력가들을 만들어 온 매물대에서 아까 패턴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 봤을 때는 가장 긴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일단은 매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근거죠. 왜? 고점 근처니까. 고점 근처가 나면서 뭐가 나왔나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저항선이 되니까 쌍봉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5일선이 캔들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35도에서 꺾였어요. 그리고 얘가 21선에 잠깐만요. 21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21선 데드 크로스. 그죠? 자, 그럼 일단 매도의 어떤 상황들은 만들어 줬죠. 그러면 진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할 때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안착을 해 주잖아요. 안착을. 근데 사람들은 놀래요. 만약에 여기서 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양봉이 나와버리면 야, 이거 잘못 들어갔어 하면서 쭉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니까 음봉을 보면서 안착되는 요 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어떻게 돼요? 요 구간만 해도 잠깐 사이, 그죠? 잠깐 사이 거의 100틱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 강조드린 매물대 매도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다가 또 여기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 안착이 되면서 여기서 한 3, 4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매물대 패턴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일 때도 한번 볼까요? 매수일 매도만 있는 게 아니죠. 매수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이거는 앞에죠. 장이 열렸을 때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각도가 나오고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물론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가 교차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수익을 내도 뭐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근데 초보자 입장은 뭐예요? 항상 확인 사살을 해고 돌다리도 계속 두들겨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간 데는 초보 입장에서 조금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자, 매수의 어떤 패턴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쌍바닥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매물대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여기서 매수로 들어왔을 때 얘가 1번 가장 큰 매물대가 됐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여기서 짧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좀 가다가 여기서 또 짧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얘보다 얘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캔들 보고 매매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가다 보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출현해요. 매수인데 막 장대 음봉 나오고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웬만한 사람 여기서 익청하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지지해주고 캔들선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해주잖아요. 캔들을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21선, 61선 우상향하고 있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럼 캔들 그냥 보지 마세요. 캔들도 이제 이게 안 보게 하는 그 세팅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캔들 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이거만 해도 200틱이 넘는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1000명의 매매 기법은 상당히 체계적인 이론의 그 이가 관계 아니고
실전에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원웨이 구간. 자, 요즘에 원웨이 구간도 잘 나오죠. 엄청나게 잘 나오죠. 물론 이제 흔들어 제끼지만 결국 원웨이 구간이 나올 때가 정말 이 원웨이 구간이 나올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매물대 오늘 강의하는 거 써먹으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매도니까 자, 매수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앞에 자막 보시고 매수일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 원리는 동일하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다 보니까 횡보를 하죠. 왜 횡보를 할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횡보를 할까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자,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럽 장이 5시에 열리죠. 5시. 5시에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미장이 열릴 때. 그죠? 지금 11시 30분이잖아요. 요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요 골든 타임을 잘 잡아야 돼. 무슨 얘기냐? 자,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꺾이는 신호가 터지면서 거래 이렇게 확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 이평선 꺾이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나와줬고 매도 떨어졌단 말이야. 자, 이때 MACD 오실레이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역별 엄청나게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120일까지 있지만 240, 360까지 아마 걸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때는 그냥 뼈까지 발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고 알긴 알겠는데 실제로 내 매매에 적용시키시는 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맞선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또 직접 직접 또 장중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맞선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5분 봉상 5일선이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니 매수가 유리하지만 오늘은 양방향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변곡점인 21,400포인트 지지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진입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는 중이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EIA 원유 재고 발표 전에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셨는데요. 70.10에서 70.20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5분봉 기준으로 2개의 양봉을 확인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골드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11월 월봉 종가인 2,681달러 돌파를 못하고 있는 점도 매도에 유리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가인 2,677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